18. 확신과 공감. 어려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로 대응하기. 이 장에서는 공감과 확신의 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공감과 연민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공감의 핵심 원칙을 탐구하고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술을 연습하고 강한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는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 장에서는 자비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민과 공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 습득. 확신과 균형 잡힌 의사결정의 힘을 이해합니다. 공감.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열쇠.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 신념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다. 자기인식 능력, 주변 사람들의 감정, 의견,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감. 공감에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연민적 공감, 공감적 관심의 4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이다. 압도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능력입니다.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감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감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정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해하고 돕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감력을 높이는 방법. 공감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경험에 열려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기꺼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주의 깊게 방해받지 않고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공감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의 실천 사례. 어려운 대화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감이 있을 때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공감은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고 양측이 정중한 방식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있으면 갈등 해결도 더 쉬워집니다. 공감을 통해 양측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고려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감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공감을 행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결정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의 이점 이해하기. 공감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동정심과 이해심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능력이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공감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면 공감은 관계 구축, 다른 사람 돕기,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냉철함을 유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요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듣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발 물러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때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탐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감은 성공적인 관계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과 필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감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가족부터 우정까지 모든 유형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기.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려면 정서적, 지적 반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확신과 연민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과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여러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연민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염두에 두기, 유발인자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기, 적극적 경청 연습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은 모두 강한 감정을 억제하고 더 큰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신과 연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 등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 환경적 요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 상황 재구성, 자기 대화 등을 더 잘 이해하면 균형을 유지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 어려운 상황에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 감정관리 능력, 주변 사람들의 관점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지만 올바른 의사결정 도구 세트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잠재적 위험과 보상을 탐색하고 선택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 의사결정에는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특정 작업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보상입니다. 보상은 특정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보상은 금전적 이득부터 개인적 성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분석입니다. 분석은 의사결정자가 각 잠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팁.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모든 각도와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2. 결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성공이나 안전과 같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3. 위험과 보상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양한 옵션에 따른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세요. 4. 결정을 검토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나 친구와 함께 결정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선의 경로인지 확인하세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예. 의사결정은 비즈니스부터 관계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 맥락에서 효과적인 관리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 수요, 생산 비용, 판매 증가에 따른 잠재적 보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맥락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가족을 시작하는 데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 정서적 안정, 함께 아이를 키울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대학 진학의 위험과 보상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업료, 학위 취득 가능성, 더 높은 급여에 대한 잠재적 보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의사결정 도구를 사용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함께 결정을 검토하세요.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강한 감정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과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기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한 감정의 원인. 강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건이나 기억, 특정 감정과 관련된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촉발됩니다.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 등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강한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강한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기술. 강한 감정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촉발된 사건이나 문제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는 동시에 명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완 기법을 사용하면 강한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이완 기술로는 심호흡, 안내 명상, 점진적 근육 이완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기술. 강한 감정의 근원이 파악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효과적인 기술은 사건을 학습 기회로 보고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을 반추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데 유용한 기술입니다. 감정 관리의 예.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대화에 응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격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강한 감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기술을 활용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강한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자비로운 이해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습득. 자비로운 이해로 균형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균형의 구성 요소, 균형을 유지하는 요령, 자비롭게 대응하는 실제 기술, 자비로 대응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균형의 구성 요소.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시간 관리를 실천하고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시간 관리는 중요한 업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균형을 유지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선택을 인식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경계를 설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자기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팁. 관계를 관리하고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압도당하거나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탈진을 방지하려면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산책이나 음악 듣기와 같은 단순한 활동부터 휴가 계획과 같은 보다 정교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쁨과 휴식을 가져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대응하는 실무 기법. 자비로운 이해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판단이나 방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관련된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이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안정감과 이해심을 형성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 공감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평온함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민으로 대응하는 예.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가족 상황과 직업 상황 모두에서 동정심으로 대응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가족 상호작용에서 이해와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은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고 평온함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동정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공감의 핵심 원칙과 어려운 상황에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점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법과 전략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민과 공감을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공감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세요. 1. 공감을 정의하고 다양한 유형을 나열하세요. 2.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의 이점을 살펴보세요. 3. 자신의 자아상이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살펴보세요. 1. 어려운 상황의 징후를 식별하십시오. 2.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 3.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배워보세요.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1. 신념과 공감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2. 신념과 공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3. 어려운 상황에 확신과 연민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사결정 기법을 연습하세요. 1.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십시오. 2. 상황에 대해 적어놓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3. 받은 피드백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4. 균형 잡힌 사고방식으로 상황에 접근할 계획을 세운다. 어려운 시기에 강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개발. 1.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그 이유를 파악하세요. 2. 강한 감정을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세요. 3.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고 주의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4. 강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세요. 균형을 유지하고 자비로운 이해로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을 습득하세요. 1. 의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자비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을 세웁니다. 3.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4.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노력하십시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어려운 상황에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감과 연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극도로 지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을 발휘하는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흡수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요구와 감정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어려운 상황에 동정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기 쉬우며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람들은 가혹하거나 화를 내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와 의사소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친절하게 이끄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는 사실, 증거, 이용 가능한 옵션을 바탕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이 고조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옵션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균형 있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강한 감정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혼란스럽고 비생산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이해와 연민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공감과 연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명백하지 않은 실수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인식하고 시간을 내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균형과 친절로 대응하고 정보를 잘 알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